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연준은 한 4.0까지 내릴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과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90대 15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1등 주식만 사시면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5%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2.5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한 2%까지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미국 국민들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한 8.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 정도 더 높다. 우리가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다가 플러스 한 2, 3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미국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가 최고 5.5%까지 올랐었고 미국 국민들이 이런 은행 이자 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미국의 중산층의 어려움을 극복해달라 이런 거였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공장을 옮겨라.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금 다 짓고 있고 삼성전자는 60조를 투자해서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 11배 크기로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에 3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 2.7에서 한 2.4% 경제 성장률이고 저는 아마 트럼프의 일기의 경제 전략이 일기 때도 한 30%만 실행이 되고 70%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럼프의 고관세 전략이 한 30%만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최고 20%까지 내려갔지만 최고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애플만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됐지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점에 거의 회복을 했다. 저는 결론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전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은 성장할 것이고 올해 한 2.7%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전략 때문에 주가가 20%까지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했고 중국과는 협상이 끝났습니다. 145% 관세에서 30% 조정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이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30% 정도의 트럼프 정책만 실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미국이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저는 회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 트럼프가 또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 국민들의 70%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주가를 최고 30%까지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50만 명 이상 데모를 했습니다. 트럼프 물러가라. 그래서 트럼프가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가 오르는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의 정책을 많이 완화시켰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 것이냐 그것이 목표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의 모든 1기와 2기의 초기 정책이 다 그렇게 했었고, 상대가 더 많은 물건을 사주게 되면 본인의 요구 조건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우리에게는 위험용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런 것이지 본인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유익하느냐,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6조 달러 정도 되는 큰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현재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 학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좀 돈을 줄이자. 그래서 미국이 0%의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었고 현재 4.5입니다. 원래 당초에 미국이 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2%가 소비자 물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당연히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3.5, 내년에는 2.5까지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전략 때문에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지금 유예만 된 상태입니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연준은 한 4.0까지 내릴 것이다. 만약에 물가만 안정된다면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IT 기업들이 가장 크게 주가가 오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파망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매그니피선트 세븐 기업을 말하는 거고,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기준금리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5%입니다. 그렇지만 올 연말까지 4.0 또는 3.5까지 내린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다시 성장의 가도를 걷는다. 그 차트로 보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21%였습니다. 미국의 당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15%였거든요.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R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88% 확률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채는 우하향이고 그 확률은 88%다. 두 번째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국채는 동조화되어 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건 81% 확률로 동조화되어 있어서 같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국채 이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88% 확률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의 한 30%의 자산 정도는 이렇게 채권 이자가 계속 우양한다, 그렇게 딱 보시고 하는 것도 좋다.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린스펀, 미국의 연준 의장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합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채권과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경기의 4사이클인데요. 이제 경기가 침체를 거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에서 현재 2.7%까지 낮아졌고,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요점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글로벌 주식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5월 30일 날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년에 세 개가 1등을 했었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현재 한 500조 정도 되고, 엔비디아는 현재 한 4,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큰 것이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한 10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주식은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S&P나 나스닥은 매년 30% 정도 수익률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제가 70%가 노후 대비를 연금으로 하고 있고, 연금이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다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지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주식 상승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994년도에 제가 이제 정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정권 입사할 때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주가가 25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주식은 2.5배밖에 안 올랐다.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이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승률보다 미국이 훨씬 높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333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현금이 내가 100이 있다 그러면 30%는 주식에, 30%는 채권에, 또 30%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또 이렇게도 많이 가르칩니다. 결론은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분산해서 배분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75%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의 좁은 국토에 모여 살고 있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글로벌 주식의 비중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가 이제 왼쪽이 국가 GDP고 오른쪽이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과 한국의 우량한 주식을 90대 15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연금의 30%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7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30%만 국내 주식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플러스 30% 수익률이 납니다. 한국은 그 정도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꼭 함께 투자해야 되겠고, 우리가 미장, 뭐 국장 이런 얘기 부르는데 미국의 한 90%, 한국의 10% 하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가장 좋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1등 주식만 사시면 돼요. 한국의 1등은 삼성전자고 미국의 1등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에 기사를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은퇴할 때 70세에 자기의 투자금을 보니까 1조가 됐다는 거예요. 실천해 보십시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저는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의 투자 비법은 무조건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다 바꿔가지고. 1등이 바뀌면 전체 금액을 다 1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전략이고, 제가 보니까 엔비디아가 3등까지 추락을 했다가 다시 금방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미국의 1, 2, 3등,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30%씩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게 아니면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고 시가총액 1등이 바뀌면 그날로 또 바꾸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그래서 오늘 5월 30일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고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약 5천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두 번 사고 남을 정도로 큰 돈이다.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1분기에 30조 원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4분기로 합치면 우리가 120조 원 흑자가 나는 겁니다. 순이익이 30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다. 만 원을 팔면 5천 원이 남습니다. 50%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된 거다.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의 최고점 찍고 현재 한 30% 마이너스지만 저는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또는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그 업종에서 1등하는 종목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은 미국의 1등 주식을 꼭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엔비디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꼭 함께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킨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1조를 못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테슬라 종목이죠. 테슬라는 시가총액 1등은 아닙니다. 현재 한 7위 정도 된다. 테슬라는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이게 40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 됐다가 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350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급등한 종목은 내가 말씀드린 원칙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1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고 싶으면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그 정도만 사시고 그보다 더 좋은 주식 1등 주식이다. 저는 이제 당연히 테슬라가 시가총액 1등 하면 전부 다 테슬라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산에 가장 좋은 것은 90% 이상은 1등 주식. 또 테슬라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테슬라에 하는 것도 좋다.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있지만 워낙에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종목이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테슬라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이다. 또 팔란티어 기업이 이제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우량한 종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우리가 이제 HD 현대죠. HD 현대가 시가총액 100조를 넘어섰고 한화 뭐 최근에 만 2배, 3배 이상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부탁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무기 수출고 지금 100조 되어 있습니다. 세계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탱커, 자주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그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세계 2등입니다. 저는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4년 집권인데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선업, 방위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이러한 기술을 함께 꼭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뭐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상화폐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면 누구나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을 정도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 한 2만 개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우리 일본에서는 거래되는 게 딱 5개만 거래됩니다. 우리나라도 한 수백 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 50개 정도만 이제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2만 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달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도 트럼프가 계속 육성하고 키우겠다는 것이 본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야 되겠고, 뭐 이더리움 같이 이제 1, 2등 되는 종목 그것만 해야 되겠고, 저는 뭐 성장 가능성은 계속 있다. 그렇지만 이 가상화폐에 대한 것은 자기 투자금의 10% 내로 해야지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항상 1등 주식, 일정 화폐, 가상화폐도 1등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더리움이 2등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회계장부를 본부에서만 보관했지만 가상화폐가 하는 블록체인은 분산장부라는 뜻입니다. 거래 내역을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분산한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저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2등이나 3등 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다. 항상 1등만 살아남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다양성이나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1, 2등 정도에만 투자를 해라. 저는 알트코인, 우리가 잡코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알트코인은 2만 개, 3만 개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딱 5개 정도의 가상화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50개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그런 것은 주의하고 하지 마라. 내가 정하고 싶다면 1등과 2등만 해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